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더위 타는 증상과 헷갈리기 쉬운 우리 몸의 이상 신호들, 전조 증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목 아프고 기침 콧물이 나요 이런 분들 많은데 흔히 뭐 감기 혹은 요즘은 에어컨 많이 트니까 냉방병? 냉방병 아닐까요, 김현영 씨? 아니에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그 코로나잖아요, 교수님. 똑같은데요? 이거 이 칼칼하고 기침 많이 나고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진짜요? 김영희 씨가 점점 의사가 돼가는 기분이에요. 사실요, 옛날에는 뭐 미각에 이상이 있고 후각도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이었던 반면에 최근에 생기고 있는 코로나 변이들의 증상들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영국에서 한 1만 7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인후통, 목 아프고 코 막히고 콧물 나고 가려 없는 기침이 초기 증상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것들이 다 감기 증상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또 7만 명이 하루에 발생하는 사람이 넘었기 때문에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를 한번 의심해 보시고 근데 의외의 질환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의외의 질환. 다 감기 증상인데 네. 급성 간염. 간염? 이게 웬 말입니까, 교수님? 그 간질환의 전조 증상은 전신적으로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여러 그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간질환은 보통 술이나 또 비만으로 또 그리고 또 어떤 약물 독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급성 간염은 특히나 발열이 심하고 두통과 함께 온몸에 몸살 기운 그리고 구토, 설사 이런 급성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의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바이러스성 간염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성 간염 중에 B형, C형, D형은 혈액이나 성접촉으로 감염되지만 네. 또 A형과 E형은 우리가 오염된 바이러스, A형, E형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이불을 통해서 감염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요새 가장 많은 것이 이제 A형 간염입니다. 특히나 여름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많이 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E형, 또 EBV라는 앱스탄바 바이러스, 그리고 B형, C형 간염인데 특히나 이제 E형 간염은 E형 간염은 익지 않은 돼지고기.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다가도 급하니까 막 적당히 이제 더 많이 먹으려고. 밖에만 묻으면 빨리 먹고 먹게 싶어서. 되는데 네. 그런 걸 먹거나 또는 이제 소세지 같이 가공육인데 이게 가공육이 만들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먹었을 때 오는데 이 전신 증상이 앞에서 말씀하신 김현영 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감기 증상처럼 오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이렇게 오다가 또 말씀하신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후통, 네. 기침, 콧물 이런 증상과 함께 오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다른 황달이나 또는 진한색의 이게 오줌 색깔 그리고 가려움증이 오거나 그런 경우라면 꼭 급성 간염을 한번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큰일이네요. 저는 진짜 삼겹살 너무 좋아하거든요. 매일매일 삼겹살을 먹으라도 먹을 정도로 먹고 죽을 뻔했는데도 삼겹살을 먹어요. 근데 이게 냉방병인지 급성 간염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교수님? 이제 간의 위치가 우리가 보면 이 명치 오른쪽 갈비뼈 밑에 숨어 있거든요. 네. 보호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간에 염증이 오면 이제 부 쪽 부으면 이제 불편감이 명치와 우측 갈비 아랫 부위에 부으면서 불편감 또는 심하면 통증이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게 전조 증상과 함께 혹시라도 이렇게 이 부위가 불편하고 또 그 외에 황달 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한 오줌색 이런 경우가 있다면 꼭 급성 간염을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워지면서 놓치기 쉬운 네. 전조 증상. 그 다음도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요. 더위 타서 그런가 이거 나도 생각하기도 그런데. 쉬운데 의외로 또 이병일 수 있다고 하네요. 각종암 때문에. 아니 흔한 증상에 비해서 너무 중한 병 아닌가요, 교수님? 너무 겁을 주시네요. 너무 겁을 들여서 죄송한데요. 사실 그 암 자체가 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초반에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몸무게가 빠지게 되죠. 뭐 여름에 또 입맛이 없고 덥기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좀 적게 드셔서 몸무게가 약간
약간 떨어지는 건 상관없지만은 네. 지속적으로 체중 감소가 계속될 경우 또 뭐 복통이라든지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암일 가능성도 특히 연세가 60대, 70대 넘어갈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절로 뭐 살 빠지고 다이어트 된다고 좋아만 할 일이 아니네요. 이거 질환의 가능성도 의심해 봐야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지. 많이 나지, 여름에. 땀이 많이 나는데 더우니까. 이거 혈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임 교수님. 네, 사실 뭐 여름에는 더우니까 당연히 활동을 많이 하면 땀이 많이 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또 특히 이렇게 몸집이 좀 있고 비만하시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은 분들 또는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이 이 유난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다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여름에 땀 많이 흘린다고 다 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식은땀이죠. 식은땀. 식은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덥지도 않은데 막 땀을 이렇게 식은땀이 몸이 차면서 흘리는 경우는 식은땀은 이제 우리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거든요. 근데 이 식은땀이 나는 경우는 아주 무서운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협심증이 심한다든지 또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식은땀이 난다든지 또는 심장마비 전에 이렇게 식은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있는 분들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그냥 더울 때 땀 나는 게 아니고 네. 아무렇지도 않은데 식은땀이 난다. 이런 경우는 심장 질환 이 전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뭐가 주의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게 내가 언제 땀을 흘리는지 이런 것을 좀 구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날이 덥지도 않은데 식은땀이 난다. 그렇다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증상 역시 요즘 저도 많이 그런데 어지러워요. 특히 이제 좀 햇빛 강한 데 있다 오면 좀 그렇지. 어지러울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어지러운 증상 꽤 자주 나타나죠. 혈압약 안 드시는 분들도 어지럽고 왜냐하면 땀 많이 흘리니까 갑자기 핑 돌고 어지러운 것도 많고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 혈압 조절이 잘 되는 환자들도 갑자기 이제 뭐 혈압이 너무 낮아요. 갑자기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눈앞이 캄캄해지고 핑 돌고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사실은 그런 거는 약물 조절을 조금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돼서 혈압이 내려가는 증상에 따른 어지러움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여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협심증이라든지 또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 같은 이런 좀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을 때도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기온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덥다고 어지럽는 게 아니고 춥다고 안 어지러운 게 아니고 기온과 상관없이 어지럽고 그다음에 또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어지러우면서 약간 답답하거나 가슴이 아픈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심장 질환 있는 분들이 어지럼증이 동반된다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그 질환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거를 반증하는 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심증과 대동맥 판막 협착증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이상 신호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전조 증상들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네.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가 가슴에 통증이 있어요. 요거 그냥 놓치면 안 된대요. 네. 근데 이 가슴의 통증도 여러 가지인데요. 어떻게 아프냐에 따라서 질환이 또 구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차트를 좀 자세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아프다면 의심해 보세요. 첫 번째 양상은 가슴이 쥐어짜는 듯이 아파요. 쥐어짜는 듯? 그런 경우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윤 교수님. 네,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이런 질환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에 피가 모자라다는 그런 증상인데요.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증상, 그렇게 가슴이 아픈 증상은 우리가 가슴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가장 위험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이 처음 느껴보는 아주 기분 나쁜 통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느끼는 게 아니고 처음 느끼는 기분 나쁜 통증이고 이게 본인이 느껴본 것 중에서 가장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 통증이고
통증의 양상도 지금 차트에는 가슴이 쥐어짜듯 아파요라고 돼 있는데 그게 네. 대표적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가슴이 조이기도 하고요. 뻐근하기도 하고 뻐근. 또 뭘로 이렇게 가슴을 콱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 있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찌르는 듯이 또는 화끈거리듯이 이렇게 아프기도 합니다. 화끈화끈. 또 이제 소화기 질환이랑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명치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자꾸 토가 나올 것 같은 증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증상도 심근허혈에 의한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